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혁신미디어 더 밀크가 한 주간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더 밀크 팩토리의 캐런, 닉입니다. 이번 주에는 실리콘밸리 기업의 IPO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중인데도 IPO 열풍이 거셉니다. 어떤 기업들이 IPO에 나섰죠? 네, 두 개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공유 숙박 스타트업 에어비앤비 그리고 이제 배달 앱 도어대시가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S1이라는 이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울고 웃은 기업이잖아요.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CEO는 지난해 9월에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20년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세계적으로 여행 산업이 마비가 되고 이제 이런 주거 단기 임대 사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스키 CEO는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되게 힘들었고요. 전체 직원의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1,900명을 정리하고 하는 등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래서 올해 IPO가 힘든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올해 이런 어려움을 딛고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올해 3분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숙박 예약이 줄면서 매출이 지난해 3분기보다 18% 정도 감소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 2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실적이 나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도 좀 늘었고 비용 절감을 좀 해서 3분기에 2억 1,900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2,4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올해 1, 2분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제 적자를 기록했다가 3분기에 좀 흑자로 전환되면서 조금 이제 상장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그 티커를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ABNB로 정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에어비앤비가 어려움 속에서도 사업 모델을 조정을 하면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교외 지역 숙소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약간 초점을 바꿨습니다. 해외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밀집한 도시를 탈출해서 외곽에서 휴가를 보내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교외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에어비앤비 상장하면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약 30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한화로 33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33조 원 정도면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은 코스피 시총 10위 정도 되는 네. 카카오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때 투자자 모집을 하면서 기업 가치가 한때는 310억 달러 가치를 평가받기도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기업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때는 180억 달러 수준까지 주저앉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IPO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 규모는 한 10억 달러 정도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통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르고요. 100억 달러 이상이면 데카콘이라고 부르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올해 상장되는 데카콘 중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큰 회사가 될 전망입니다. 또 다른 기업, 도어대시 어떤 기업인가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2017년에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살았을 때 도어대시 서비스를 이제 종종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뭐 한국은 되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배달 앱이 미국에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앱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은 뭐 미국에서는 피자 배달 외에는 거의 뭐 배달할 수 있는 음식도 없었기 때문에 이 도어대시가 빠르게 성장한 것 같습니다. 도어대시는 2012년에 스탠포드 대학에 재학 중이던 토니 수 그리고 스탠리 탕, 앤디 빵이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초기에는 팔로알토 딜리버리닷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13년이고요. Y 컴비네이터한테 13만 달러의 시드를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네, 도어대시는 서비스 시작한 지 5년 만인 2018년에 우버 음식 배달 서비스 우버이츠를 제치고 미국 시장 2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그럽허브라는 이제 시장 1위 사업자를 제치면서 완전히 이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업체 조사에 따르면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미국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에서 도어대시의 시장 점유율이 49%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도어대시가요 이런 미국 내 프랜차이즈 기업과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과 10월에 얌 브랜즈와 KFC 이런 타코볼 이런 곳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패스트푸드 체인을 중심으로 미국 배달 시장을 앞서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도어대시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의 4천여 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용자들이 34만 개 음식점 메뉴를 주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어대시가 IPO 신청서에서 밝힌 데이터에 따르면은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에 매출이 한 19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는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3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네, 도어대시 서비스 이용자 수는 1,800명에 달하고 있고요. 이들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도 1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어대시는 또 특이하게도 그 1개월 정기 이용권이 대시 패스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월 회원 구독 서비스죠. 그래서 한 달에 9.99달러를 내면 특정 음식점의 메뉴는 무료로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구독자가 500만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도어대시의 기업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뉴욕 증시 상장에 앞서서 지난 10월에 도어대시가 25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그때 기업 가치를 한 160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IPO 이후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250억 달러 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한화로 한 27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한국 기업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LG생활건강이 지금 시총이 24조 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아차가 2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LG생건이나 기아차보다 큰 시가총액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판 배달의 민족인데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가총액이 엄청난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도 이 배달 업계의 경쟁이 정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우버이츠를 보유한 우버가 업계 4위인 포츠메이트를 인수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우버는 미국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점인데요. 이제 승차 공유 플랫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사실은 우버가 많이 진출돼 있고 그래서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3위 업체인 그롭허브 역시 올해 6월 유럽 배달의 업체 저스티 테이크 어웨이라는 회사에 인수가 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구축한 상태입니다. 네, 도어대시 상장되면 티커는 어떻게 되나요? 네, 티커는 DASH, 그러니까 대쉬로 정해졌고요. 도어대시는 또 좀 최근에 새로운 시도도 좀 하고 있는데 식료품이나 편의점들과 협의를 해서 배달 가능 품목을 좀 확대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장은 기존에 이제 월마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랑 제휴를 맺은 인스타카트 같은 회사들이 있어서 시장 개척이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것들을 다 배송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 같은데요. 에어비앤비에 이어 도어대시까지 IPO 소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들 회사 외에도 올해 전자상거래 업체 위시 그리고 게임 회사 로블록스도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에 정말 줄줄이 IPO가 예상이 돼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더 밀크가 항상 그런 소식을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밀크 팩토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